태초에 인류의 기억이 닿지 못하는 깊은 시대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고고학, 역사학, 인류학은 지난 수백 년간 수많은 진실을 밝혀냈지만 여전히 설명할 수 없는 공백들이 존재합니다. 우주와 지구 그리고 인류가 태동하던 순간 그 어둠 속에서 피어난 거대한 문명들의 흔적은 지금까지도 미스터리로 남아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문명의 발상을 메소포타미아, 이집트, 인더스, 황하에서 찾습니다. 그러나 최근 학계는 새로운 주장을 합니다. 그 모든 고대 문명보다 더 앞선 그리고 우리가 전혀 알지 못했던 또 다른 역사적 흐름이 존재했다는 사실을 아셨나요? 현존하는 어떤 고대사보다 더 깊은 시간, 기원전 8000년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기록에서 지워진 거대한 두 문명. 이들은 단순한 부족연합이나 신화 속 이야기로 치부되었지만 새롭게 발견된 기록과 구조물 그리고 전해 내려오는 언어적 단서들은 그들이 실제로 존재했음을 강하게 시사합니다. 그리고 초고대를 양분한 이 두 문명 간 벌어진 전쟁은 역사의 기억에 남지도 못한 채 지구 전역을 휩쓸었답니다. 말 그대로 종말을 부른 이들 간의 전쟁은 오늘날 학계에서 이렇게 부릅니다. 환핀 초월대전쟁. 얼마 없는 기록에 따르면 이 초월대전쟁은 기원전 8000년경에 시작되었으며 무려 2073년 동안 이어졌다고 합니다. 결국 이 전쟁으로 인해 지구 전역의 인류 대다수가 희생되고 인류의 문명 수준은 순식간에 쇠퇴하며 완전히 리셋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최근 이 사건을 기록으로 되살리고자 각계층의 집단지성의 노력이 한참입니다. 문명이 발달하고 과학기술이 진보하면서 인류는 이 사건이 단순한 상상이 아닌 실제 역사임을 밝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록은 부족하고 남아있는 자료들마저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어 여전히 사건의 실존 여부에 의심을 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포방부는 전 세계에 흩어진 자료들을 다시금 파헤쳐 이 소중한 역사를 여러분께 알리고자 합니다. 양만 년 전, 지금 우리가 아는 인간 문명보다 훨씬 앞선 기술과 신비가 공존하던 시대. 중앙아시아의 광활한 알타이 초원을 지배한 대환제국과 유럽과 시베리아의 광대한 영토를 통합한 프로토 핀란드 신성 케기나이, 일명 고대 핀란드 신성 로마 칸국이었습니다. 이 두 초강대 제국은 단순한 부족연합이 아니었습니다. 오늘날 과학으로도 설명하기 어려운 고도로 조직화된 문명이었습니다. 학계에서는 특히 환제국을 한민족 정체성의 시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원은 불분명하지만 약 1만 년 전부터 기원전 6172년까지 이어진 초고대 국가 환제국을, 이후 역사 속에 등장할 배달국과 단군조선으로 이어지는 정신적 민족적 뿌리로 추정합니다. 이 초고대 역사는 단순한 과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 민족의 의식 속에도 깊게 자리한 수천 년에 걸친 역사적 문화적 기억입니다. 환제국은 하늘과 천신을 숭배하며 시작되었고 그 통치 이념은 홍익인간, 즉 모든 인간을 널리 이롭게 하는 철학이었습니다. 이는 현대 사회의 공동체적 사고, 교육, 공익, 윤리, 의식 등 다양한 가치관의 기초를 형성하였습니다. 환제국은 구왕 63민족을 거느린 제국으로 기록되며 천문 숭배와 자연 질서 존중은 한국인의 자연적 우주적 사고에 깊은 상징적 영향을 남겼습니다. 이러한 문화를 바탕으로 환국은 중앙집권 체제를 확립하며 제국의 질서와 안정을 굳건히 다졌습니다. 그 중심에는 권력과 통찰력을 동시에 갖춘 절대 군주 김일성 이완 1세가 역사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시기 본격적인 대환제국의 팽창이 시작되었습니다. 환제국은 남방으로 진출하며 동남아시아를 넘어 기원전 8227년경 오늘날 호주라 불리는 대륙에 도달하였습니다. 그러나 이곳에서 뜻밖의 적, 악명 높은 에미족을 만납니다. 현대의 거대한 새, 에미와 닮았지만 이들은 단순한 생물이 아니었습니다. 놀라운 집단 지능을 바탕으로 고대 문명을 이루고 대지와 하늘을 넘나드는 전략적 삶을 살았던 존재였으며 오늘날의 과학으로도 완전히 해석하기 어려운 신비로운 흔적을 남겼다고 전해집니다. 또한 김치를 먹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나 에미들은 김치를 물에 적셔 먹는 것으로 밝혀지자 환제국의 분노를 불러 결국 치열한 전쟁으로 치닫게 되었습니다. 에미족은 잔혹하면서도 끈질긴 전술로 환제국 군단을 괴롭혔습니다. 이 환제국과 에미 간 치열하고 끔찍한 대전쟁은 자그마치 아마 1000 시간 가까이 지속되었고 전투의 흔적은 결국 당시 호주 대륙을 황폐화시켰으며 이 여파로 호주 대륙은 오늘날까지도 끔찍한 황무지로 남아있습니다. 환국은 태극팔극 공격이라 불리는 무기로 대륙을 무자비하게 정복하였다고 전해집니다. 오늘날 이 무기가 어떤 원리로 작동했는지는 미스터리이지만 오늘날 우리 문명이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태양의 에너지와
수천 년 후의 미래 세대에서 사용될 K-팝이라는 에너지를 끌어와 강력한 파괴 광선을 쏘았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학계에서는 오랫동안 흥미로운 기록을 전해왔습니다. 바로 한제국과 핀란드 제국이 충돌하던 시기, 먼 미래 인류는 바로 오늘 영상의 스폰서인 탑툰이라는 플랫폼을 이용하게 될 것을 이미 예견했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당시 기록에는 포방보 쿠폰을 입력하면 3일간 25포인트를 얻어 새로운 서사에 몰입하리라 예언이 오늘 현실로 되었답니다. 이번 이벤트는 11월 1일까지 진행되오니 시청자 여러분께서 웹툰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탑툰에 들어가셔서 쿠폰 포방보를 입력하여 웹툰 속 또 다른 세계를 탐험해보시길 바랍니다. 또한 필요에 따라 홈페이지 상단의 19금 토글을 꼭 확인하신 뒤 이용하시길 권장드립니다. 과거의 예언이 오늘날 현실이 되었듯 여러분의 새로운 모험도 지금 여기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결국 한국은 치열한 전투 끝에 에뮤들을 상대로 승리하여 황무지가 된 호주 대륙을 김치 보호령으로 선포하며 식민지화하였습니다. 또한 에뮤족이 건설한 화성 식민지를 접수하여 기원전 8227년 화성은 나루마을 꿈에 그린 1차 아이파크 신도시항을 건설하며 본격적인 우주 팽창을 개시하였다고 알려집니다. 한편 인도를 향해 서진하던 환제국은 남아시아에서 네안데르탈인으로 구성된 연합체, 환상적이고 장엄한 네안데르탈인 안보 경제협력체를 맞닥뜨리게 되었습니다. 에뮤와는 다르게 평화를 지향하던 이들은 교섭에 응했으나 네안데르탈인들이 결국 김치를 먹지 않는다는 식습관이 밝혀지자 김일성 이완 1세는 분노하여 네안데르탈인들을 상대로 남아시아에서도 정복 전쟁을 시작합니다. 투박하지만 강인한 체구와 거대한 수렴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네안데르탈인들은 지하들을 형성하여 환제국명 도시들의 효과를 일으켰습니다. 이에 한국은 인류 역사상 가장 비범한 전사 2명을 투입하였다고 전해집니다. 바로 환제국명 홍콩 특별행정읍에서 태어난 성룡 제키 찬과 이소룡 브루스 리. 우리가 알고 있는 현대의 영화배우가 아닌 고대 한국의 동명이인이었습니다. 그들은 살아있는 신과 같은 존재로 한 주먹으로 수만의 병력을 제압할 수 있는 전투의 화신으로 기록됩니다. 전설에 따르면 성룡은 이 우주의 물리 자연법칙을 거스르는 차원이동 파쿠르, 이소룡은 전장의 기운을 흡수하여 적들을 붕괴시키는 천공준판 콩우권이라는 신비한 기술을 통해 여러 부족 연합체들을 멸망시켰다고 전해집니다. 이들의 투입으로 네안데르탈 연맹의 전선은 붕괴되었으며 곧이어 환제국에 고추장을 연료로 사용하는 그 제1고추장 기갑사단 내 메카 로봇들이 투입되면서 전쟁은 종결 국면을 맞이하였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환제국의 대대적인 학살로 인해 네안데르탈인들은 거의 전멸하였고 남은 생존자들은 강제 수용지에 갇혀 김치를 먹으며 황폐한 삶을 이어갔습니다. 이는 기록된 제1차 네안데르탈인 대학살로 인류사의 장엄한 비극으로 남았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참극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역사에 빛나는 순간뿐 아니라 부끄럽고 어두운 과거까지도 직시할 때 비로소 인류는 같은 과오를 반복하지 않을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잠시 묵념하겠습니다.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지만 희생된 자들을 기억하는 것은 지성인의 의무입니다. 네안데르탈인을 기억하며 묵념합시다. 서아시아까지 장악한 환제국의 팽창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기원전 8230년 무렵 태평양을 넘어 레무리아와 국경을 맞대게 되었다고 합니다. 잃어버린 대륙 레무리아에서 비롯된 인간 문명을 초월한 신비의 존재들이었습니다. 수천 년 후 고대 철학자 플라톤이 묘사한 전설 속 신비로운 대륙 아틀란티스가 바로 이 레무리안 문명을 기반으로 한 것이라는 추정도 존재합니다. 이들은 단순한 국가나 부족이 아니었습니다. 살아있는 도시와 같은 사회 구조, 마법처럼 보이는 정교한 기술력, 인간의 의식을 뛰어넘는 정신적 능력을 갖춘 존재였다고 전해집니다. 바다를 가르고 하늘을 지배하며 자연의 법칙과 우주의 에너지를 마음대로 다루는 그들의 존재는 이소룡과 성룡까지 보유한 당시 환제국 군대에게도 전례 없는 위협이었습니다. 결국 수년간 대대적인 확장과 전쟁으로 막대한 손실을 입었던 환제국은 무력 충돌 없이 레무리아를 우회하였습니다. 환제국은 남진을 멈추고 서쪽으로 팽창로를 돌리며 여정을 계속하였습니다. 결국 기원전 8235년 환제국의 군대는 오늘날 보스포루스 해협에 도달하였습니다. 그리고 바다 건너 마주하게 된 것은 또 다른 초강대 제국, 바로 고대 핀란드 신성 로마 칸국이었습니다. 장엄한 우주와 대륙의 경계 속에서 두 초강대 제국은 서로를 처음으로 의식하였습니다. 이 순간 두 제국은 마치 광대한 우주적 경계 위에 서 있는 듯했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단순한 대륙의 충돌이 아닌 신과 같은 존재조차 감히 헤아릴 수 없는 공포와 경외가 뒤얽힌 인간 역사상 가장 장엄하고 불가사의한 순간이었습니다. 이 발견은 환제국에 너무나 큰 충격으로 다가와
오늘날 소주로 불리는 증류주를 발명해 이 위기감을 극복하고자 했다고 전해집니다. 맞습니다. 소주의 기원은 기원전 8000년대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초기에는 두 제국은 서로를 경쟁자이자 문화적 상대국으로 인식하였다고 전해집니다. 그러나 주요 갈등 요소 세 가지가 전쟁의 서막을 점점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첫째, 영토 분쟁. 인도 북부 지역을 두고 두 제국은 수차례 경계 충돌을 겪었습니다. 또한 우주 패권까지 환제국의 손에 압도적으로 들어가게 되며 시작된 달과 화성의 4차 환제국 신도시 계획이 시작되며 핀란드 제국은 이를 호시탐탐 노리게 되었습니다. 둘째, 계승권 논쟁. 고대 레무리아에서 전해진 신비로운 예언과 천문 관측 기록을 통해 아직 일어나지 않은 수천 년 후의 미래 로마 제국의 계승권을 둘러싼 정치적 긴장이 양국 사이에 팽팽히 형성되었습니다. 셋째, 자원과 마법 기술 경쟁. 레무리아와 주변 신비 문명과의 동맹 확보를 둘러싼 경쟁이 치열하게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모든 시작은 보스포루스 해협에서 비롯되었다고 합니다. 이 지역은 한동안 환제국의 핵심 영토였으나 해양 민족인 핀란드 제국은 흑해 접근권을 확보하기 위해 자일리톨 화폐로 현지 관리들을 매수하며 사실상 무국적지에 가까운 상태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이 외교적 모욕에 격분한 환제국은 보스포루스 운하에 감사반을 설치하고 해협 일대를 직할령으로 승격하였으나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사실상 핀란드 제국이 지역을 장악하며 전략적 요충지를 점령한 상태였습니다. 2000년대 초까지 불분명했던 환핀대전의 시작을 최근 역사학자들은 이 사건이 환핀대전의 결정적 계기였다고 보고 있습니다. 핀란드 제국은 지역 원주민들을 자일리톨을 통해 교민이 조종하였습니다. 특제로 선발된 현지인들을 매수함으로써 환제국의 통제권은 점차 흔들리게 되었습니다. 격분한 환제국의 황제 김일성 이완 1세는 즉각 핀란드 제국에 대한 대응을 결심합니다. 이 결심은 앞으로 수천 년간 인류 역사의 흐름을 송두리째 뒤흔들 그림자의 서막이 될 것이었습니다. 당시 인도 지역은 지질학적으로 유라시아 대륙과 별개의 대륙이었습니다. 역사에 따르면 김일성 이완 1세는 당시 일본 열도에 서식하는 원숭이들을 다스리는 직무 천황과 전략적 협력을 도모하여 기원전 8245년 종이약 1000개를 접어 빈소원으로 핀란드 제국 영향권에 있던 인도 대륙을 유라시아 대륙과 충돌시키게 합니다. 이때 남아시아에 그나마 남아있던 네안데르탈인들이 직접 타격을 받게 되며 대규모 희생을 초래하였고 그들의 인구가 또 한 차례 급격히 감소했다고 전해집니다. 일부 학자들은 이 사건을 히말라야 산맥 형성의 하나의 원인으로 추정하기도 하지만 그 신빙성은 여전히 논란의 대상입니다. 이 모든 사건들은 결국 핀노 한국 하이퍼워, 즉 환핀 초월대 전쟁의 시작으로 추정하는 순간으로 이어졌습니다. 두 제국은 각자의 기술과 마법, 전략을 준비하며 세계 질서를 뒤흔들 전쟁의 그림자를 드리우기 시작하였습니다.